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내년 3월. 자, 내년 3월 금리 인하 시작. 골드만삭스가 16배 보장하는 제약바이오 대장주 꼭 사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뭐 10배, 20배, 뭐 몇 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늘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가는 종목만 소개시켜드리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자, 분명히 제가 최근 이제 1년 전이죠. 1년 전에 JLK라는 종목이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JLK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의 작년 대비해서 지금 몇 배,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도 뭐 할 수 있다. 정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월가에서도 10배 이상의 성장성을 얘기하는 만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볼 만한 그런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굉장히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지난밤에 나온 이슈 중에 바로 CPI 지수가 크게 둔화가 되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 CPI 지수 둔화율을 봤을 때 사실상의 95% 이상의 확률로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뭐 한다. 역시나 이번 이제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크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에 뭐가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조건적으로 뭐 한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기존에는 뭐였냐고 하면요. 내년 중에 점진적인 내년 하반기에서나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시선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미국 CPI 지수가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됨에 따라서 다시 어떤 시선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자,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올 수 있다? 내년에 조기 금리 인하 베티가 내년 초에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까지 가주냐고 하면 아까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언제요? 3월이란 거예요, 3월. 그러니까 내년 3월 이미 월가에서는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할 거다라는 이런 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증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과 함께 금리가 인상되면서 증시는 이렇게 박살났죠. 반비례로.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증시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사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수익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적인 수혜주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뭔지는 사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방송 같은 경우도 기관이 쓸어 담고 있고 매년 1,000만 원을 그냥 주는 그런 금리 인하 수혜주 관련되어 있는 걸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자세한 종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어제 방송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되면서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이 증시 상승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주를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지금 본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고 하면은 지금 사실 시장에서 뭐 했어요? 시장이 공매도 금지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으로서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이 공매도 금지 효과가 끝났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실 시장은 뭐 했다?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뭐까지 따라와야 이제 올라갈 수 있냐? 금리 인하까지 뒤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뭐 하냐고 하면은 이미 CPI 지수 발표와 함께 내년에 뭐 할 확률이 크다.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는 슬슬 뭐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뭐 한다. 매집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 공매도 금지는 됐고 하나 없어졌죠. 자, 하나 없어졌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지금 금리 인하 뒤따라 와야 되는데 이번 CPI 지수 발표에 따라 가지고 이미 내년 3월 중으로서는 금리 인하 나오지 않을까를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는 이제 매집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매집을.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무엇을 사는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했을 때,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당장 내년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 업종 수혜주가 될 확률도 크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지금 외국인은 무엇을 사고 있는가를 봤을 때 무엇을 사고 있다. 자, 공매도가 금지되자마자 외국인이 반도체와 제약주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대요. 집중적으로.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도 제가 최근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다른 영상 보면 되니까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까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공매도 금지 이후에 뭐 한다? 바이오에 대한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줄줄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공매도 금지 이후에 바이오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공매도 과열 종목이 4개 중 1개는 바이오라고 할 만큼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공매도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공매도 금지 효과를 우리가 누려볼 수 있겠죠. 그다음 여기 플러스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전체적인 수급 개선이 시장 속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서도 그 속에서도 제약 바이오만큼 역시도 수급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아마도 이 시장에서 이 제약주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21년도 이후 증시가 무너지고 났죠. 증시가 무너지고 나서 제약주들 80% 이상이 반토막 이하로 빠졌습니다. 반토막 이상. 그러니까 적게는 마이너스 50%라는 거고요. 많게는 마이너스 80% 이상 하락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 개선 기대감과 함께 이걸 회복하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무엇을 살 것인가 봤을 때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많죠. 늘 얘기하지만 항암 모멘텀도 있고 뭐 알츠하이머도 있을 수 있고 줄기세포, 골관절염,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제약주들이 시장 속에서는 분포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제약 바이오를 살 것인가를 조금 분석을 해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라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예요. 뭐다? 일론 머스크가 반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가 내년에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만큼 내년 금리 인하와 함께 더불어 추가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비만 치료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가 지금 비만 치료제에 뛰어들고 있고 여기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투자, 지속적인 임상시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에 뛰어드는 만큼 역시나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관련 모멘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제 골드만삭스가 16배 성장한다. 16배를 이야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골드만삭스가 이미 2030년까지 16배는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여기에 대한 시장 성장 규모는 굉장히 반사이익은 엄청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자꾸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문제인데 이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뉴스들이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제 세계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사야 된다. 이거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8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림 CIS를 분명하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노보노보 이거 하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비만 치료제 사야 된다라고 8월 때도 이야기하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드림 CIS 얼마 됐습니까? 자, 8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주자가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입니다. 분명히 아실 거예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6개월 전에 분명하게 사야 됩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펩트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 펩트론이 다이렉트로 6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펩트론 이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6월 달 이후에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는 거 분명히 확인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늘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고, 이번에도 비만 치료제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내년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보면 해봤지 지금 기대를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이슈까지 따라오느냐. 자, 내년 같은 경우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뭐 하겠다? 임상 시작하겠다. 대웅제약도 비만 약에 대한 임상 진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임상을 곧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기업 뭐 퓨처 메디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 역시도 비만 치료제 효과를 받고 내년에 임상 일상 진입이 목표로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내비치면서 임상 관련되는 모멘텀이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당장 내년까지 나오는 게 뭐냐? 임상 관련되는 모멘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약바이오는 뭐다? 임상만큼 큰 이슈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임상 2상 진행한다, 3상 진행한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만 가지고서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10배고 20배고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모멘텀 속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여기에 대한 부분, 반사 이익 수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럼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까를 봤을 때,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 에코프로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급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상의 위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고비만큼 뭐 큰 비만 치료제 시장은 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년 새 2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할 만큼 위고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비만 치료제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위고비를 뛰어넘는 약이 있어야지만 위고비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어떤 이슈가 있느냐. 자,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글라세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위고비 뛰어넘는 비만 치료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년 상장, 이게 2022년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상장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올해 3월인가요? 상장 철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장을 언제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쨌든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만큼 기업적인 이 기술력, 특히나 보다시피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죠. 그럼 이 비만 치료제에 대했던 뭐가 되었던 이 기술력만큼은 어느 정도 인정된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식욕 강제 억제가 아닌 에너지 증진으로서 감량한다.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시켜가지고 우리가 요요 효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글라스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에너지 증진이란 건 기초 대사량을 늘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몸에서 소비하는 열량이 더 많아지면서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살이 안 찌게 자연스럽게 살을 빼게 만들어준 그런 오히려 더 요요 효과도 없는 그런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임상 결과에서는 체중 감량 효과 위고비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한미가 아니죠. 이제 강경을 통해서 뉴스가 나온 게, 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그래서 경구용 좋죠. 여러분 맞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맞는 게 아니라 먹는 거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방 감소가 위고비 이미 앞섰다고 이게 오늘장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싶지만 역시나 이거 구독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고 봐야 돼요. 제가 뭐 몇십만원이면 하겠지만 예전에 한번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120만 원이나 줘야 돼요. 굳이 이거를 제가
120만이나 주고 이 뉴스를 볼 이유는 없고 그냥 앞에 그냥 어떤 내용인지만 대충 보면 되는데 자 대충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합니다. 자 이미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다국적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미 사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자 글라세움이라는 기업이 이미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할 만큼 기술력이 이제 뛰어났다. 이거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들 뭐 쭉쭉쭉 하면서 여기 내용이 대충 뭐냐? 어쨌든 위고비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면은 앞으로 글라세움이 엄청난 이슈를 받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라세움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되느냐? 자, 글라세움과 함께 가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찾아야 되는데 봤더니 대원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대원제약이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도입했다라고 하면서 글라세움과 함께 보면은 라이센스 계약 체결식을 가졌죠. 저희 아마 대원제약이 글라세움과 함께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대원제약을 사라라는 건 아니에요. 왜 사라 이건 아니냐? 차트를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차트죠. 400원짜리가 이미 3만원까지 갔어요. 400원이 3만원. 이거를 여기서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올라가주면 고맙죠. 근데 안 올라가주면 내가 하방으로서 열린 자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늘 얘기했죠.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거는 누구다. 첫 번째 미친놈이다. 미친놈이거나 두 번째 뭐다? 돈 받고 설거지 시키는 애널리스트들. 그래서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여기서 이걸 추천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 지금 가봐야 50% 먹으려고 마이너스 80% 손실 리스크 가지고 가세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으니까 이거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련 모멘텀이 많이 부각된다고 하면은 관련 수혜주로 뭐 단타 정도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대원제약 말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또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이 바로 이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피플바이오의 자회사가 뭐 한다? 신약 개발사에다가 50억 원에 대한 지분을 투자했는데 그 신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나오다시피 글라세움입니다. 글라세움. 글라세움의 지분을 취득했어요. 지분. 그래서 현금취능 방식으로 두 기업의 신주를 받았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글라세움이 또 뭐 한다? 상장 모멘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뭐 기술력적인 부분으로서 기업의 실적 성장성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분 가치에 따른 이 모멘텀으로서 피플바이오가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미 제약바이오 쪽으로서도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알츠하이머도 내년 중에 또 우리가 모멘텀이 부각이 대략 높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좀 보시면 좋고요.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주가가 내리 하방을 잡는데 유상증자, 무상증자 물량 들어왔죠. 그래서 이 유증 물량 먹고 이렇게 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 9,000원 정도, 8, 9,000원, 이 7,000원에서 9,000원 이 정도까지도 열린 자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못해도 2배에서 3배는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최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야 사실상에 뭐 손절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잡고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목표가 여기 때려버리면은 기대 수익이 3배죠. 주식은 이런 거예요. 3배를 먹기 위한 마이너스 10, 20% 손실 리스크를 감수해야지 10에서 20% 수익을 보기 위한 마이너스 80% 손실 리스크 감수는 도박입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속에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내가 빠른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뭐 했으면 좋겠다. 늘 말하지만 영상의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놔요. 링크 100% 무료 실시간 다타 참여 링크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장이 너무 상방해서 큰 수익은 못 봤어요. 에코바이오 5,450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고 5,450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는데, 자, 매수를 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제 뭐 약수익 챙겼죠. 한 1% 정도 약수익 챙기긴 했는데, 에코바이오가 어쨌든 장중에 매수가 대비해서 8% 이상 급등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약수익 챙겼다가 센서뷰 매수했다가 역시나 센서뷰가 조금 강하지 않아서 이것도 그냥 약수익 이거는 한 0.3% 챙겼을 거예요. 이건 뭐 매매 안 했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에코바이오 뭐 약수익이 되었던 진짜 8%를 다 드셨던 수익을 챙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보면은 이미 매매 내역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죠.
챙겨가고 있고 지금까지 매매했던 내역을 222개 종목 수익 드렸으니까 100% 무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